안녕하세요. 니팅 도로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영상을 같이 찍어보게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네트백을 2개를 떴었는데 올해도 새로운 네트백을 만들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작년에는 리프 네트백과 순수 네트백 2가지 버전을 면사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리프 네트백과 순수 네트백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번 영상 마지막에 바로가기 영상을 첨부해 둘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올해는 뭔가 새로운 네트백을 만들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판매사인 세기 텍스타일이라는 곳에서 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서 이 실을 참고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실은 일반 뜨개용 실이 아니라 마크라메용이고 니트 겸용 실이라서 뭔가 새로운 느낌의 실이었는데 우선 실을 받아본 결과 굉장히 생각보다 무겁지 않고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대신에 아무래도 마크라메용 실이다 보니까 조금 힘이 있어서 늘어짐이 적더라고요. 아무래도 네트백, 일반 뜨개실로 네트백 같은 걸 뜨다 보면은 굉장히 물건을 넣었을 때 축 처지게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덜한 것 같아서 평소에 대바늘로 네트백을 한번 떠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에 이 실이 적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번에는 대바늘로 하나를 떠보고 코바늘로 하나를 떠봤습니다. 자, 오늘은 요 블랙스완 가방 만드는 튜토리얼 영상이지만 간단하게 요 대바늘로 만든 요 네트백도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이 무늬는 제가 요 대바늘 비침 무늬 패턴집 280이라는 이 책에서 참고를 해서 만들어 봤는데 여기 239번의 무늬인데 이 무늬는 코 비우기, 왼코 모아뜨기, 오른코 모아뜨기 이 3가지 기법이 반복이 되면서 되게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나오는 그런 기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봤고 정말 계속 그냥 간단한 거기 때문에 계속 그냥 반복해서 뜨다 보면 이 모양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시작으로 무늬를 쭉 떠서 이 뒤에까지 떠서 반을 접은 다음에 양쪽을 꼬매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 이렇게 뜨개 가방에 가방이나 체인 부자재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가죽 손잡이를 달아봤고 가죽 손잡이를 달고 나서 보니까 조금 더 튼튼하고 좀 더 고급진 느낌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요 네트백은 아직 이름이 없지만 이렇게 대바늘로 네트백도 떴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럼 오늘 만들어 볼 이 블랙스완 가방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맨날 여름이 되면 새로운 네트백을 만들게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물 모양의 네트백을 만들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무늬로 만들고 싶어서 코바늘 패턴집을 참고해서 이 무늬를 찾아봤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무늬는 자세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총 4단이 한 세트로 이루어진 무늬예요. 복잡해 보이는 것과 달리 굉장히 간단하게 반복해서 만들어진 무늬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뜰 수 있고 실제로 저도 이 가방을 하루 만에 앉은 자리에서 뚝딱 떴어요. 그만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약간 바스켓 모양의 네트백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바닥을 원형으로 만들고 딱 각을 줘서 꺾어준 다음에 무늬를 넣어줬고 이 가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죽 손잡이를 이용해서 좀 더 튼튼하고 고급지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안에 네트백이라서 아무래도 이렇게 구멍이 조금 있는데 뭔가 작은 물건도 좀 이렇게 보관하기 쉽도록 안에 이너백을 넣어서 완성을 했고요. 이 무늬가 이제 검은색이다 보니까 실이 아무래도 이 무늬가 조금 잘 살지 않아서 무늬가 잘 보이라는 의미에서 이너백을 넣어준 것도 있어요. 무늬를 봤을 때 조금 뭔가 우아한 느낌이 나서 그냥 즉흥적으로 블랙스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이 가방의 크기는 바닥이 지름이 17cm 정도 되고 이 높이가 19cm예요. 이 한 무늬가 제가 이 만든 실 기준으로 무늬 하나에
이 무늬 하나의 높이는 5cm고 총 3번의 무늬를 넣고 밑에 단과 가방 위에 단을 합쳐서 19cm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트백이나 아니면 팔에 걸어서 쓸 수 있는 이런 사이즈의 가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재료 설명해 드리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가방을 뜰 때 필요한 실과 실 굵기에 맞는 코바늘의 호스를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 그리고 마커와 가죽 손잡이, 가방의 손잡이를 대신해 줄 가죽 손잡이와 이너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은 매직 루프로 시작을 하고요. 매직 루프는 손가락에 감아서 시작을 합니다. 바늘을 넣고 실을 하나 빼오세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떠서 짧은뜨기 높이를 맞춰주신 다음에 이 손가락에 감겨져 있는 원형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서 1단을 시작합니다. 자, 짧은뜨기 1단의 짧은뜨기는 총 8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짧은뜨기 만드는 방법은 바늘을 넣어 주신 다음에 실을 걸어서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바늘에 지금 2가닥이 걸려 있는데 그 2가닥의 실을 다시 실을 걸어서 쭉 빼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온 다음에 다시 실을 감아서 2가닥을 모두 빼주는 거예요. 요게 짧은뜨기. 지금 그래서 짧은뜨기를 하나, 둘, 3개를 떴고 이 원형 안에다가 8개를 모두 떠주세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8개를 모두 뜨셨으면 꼬리실을 아주 단단하게 잡아당겨서 최대한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쭉 당겨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첫 번째 코와 마지막 만들었던 코를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쭉 빼서 떠주면 빼뜨기로 연결. 그러면 1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바닥을 만들 때 원형뜨기로 계속 이렇게 뜰 건데 항상 원형뜨기의 시작은 사슬 하나를 떠서 시작을 하고 마무리는 한 단의 마무리는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빼뜨기로 첫 코와 마지막 코를 연결해 주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2단을 떠볼게요. 2단의 시작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슬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첫 코는 마지막에 빼뜨기 한 자리 여기다가 넣어서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빼뜨기 한 자리. 자, 이 빼뜨기 한 자리를 잘 모르겠다 아니면 첫 코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첫 코를 뜨고 나서 우리 마커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마커를 걸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2단은 첫 코 1단에서 8코를 떴으면 한 코에 2개씩 코늘림을 해주면서 원형을 늘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코에 2개씩 총 16코를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럼 빼뜨기 했던 첫 코 여기 자리에다가 바늘을 넣고 같은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2개를 해주세요. 2개 이렇게 2개를 해주셨으면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마커를 걸어주세요. 나는 이 첫 번째 코 구분을 잘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굳이 마커를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마커를 걸어서 첫 번째 코를 표시해 놓고 계속해서 원형을 떠줄게요.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2개. 자, 이때 이 꼬리실을 감싸주면서 떠주면은 나중에 따로 꼬리실을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 감싸주는 방법은 짧은뜨기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바늘을 넣어준 상태에서 꼬리실을 살짝 이렇게 한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이 꼬리실이 방해가 되지 않게 왼손으로 잘 잡아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2개 뜨라고 했으니까 2개 떠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에도 2개. 그러면 세 번째 코에도 바늘을 넣고 다시 꼬리실을 살짝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2단은 한 코에 짧은뜨기 2개씩 총 16코를 떠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코를 모두 떠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아, 여기가 첫 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마무리는 항상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마커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여기 마커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첫 코는 여기인데 마지막 코는 여기니까 여기 뭔가 공간이 비는 것 같아서 한 코를 더 떠주려고 해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지금 보시는 여기 가로 요 줄은 코가 아니라 우리 1단에서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를 연결해준 빼뜨기예요. 빼뜨기 자리. 요 코는 뜨시면 안 되고 그냥 연결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구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까 처음에 꽂아놨던 마커로 표시를 해주시고 이 마커를 빼신 다음에 16코를 다 떼셨으면 마커를 빼신 다음에 이 마커 자리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 코를 첫 번째 코라고 표시를 해둔 코니까 이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한 단의 마무리는 빼뜨기로 연결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이 16번째 코를 다 뜬 상태에서 이렇게 만약에 바늘에 걸려져 있는 이 실이 느슨하게 늘어져 있는 상태로 빼뜨기를 하시면 이렇게 여기 빼뜨기로 연결된 이 부분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게 코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코를 한 단의 마지막 코를 뜨고 빼뜨기를 하실 때는 이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최대한 꽉 조여주신 다음에 빼뜨기를 하시면 이렇게 한 단이 깔끔하게 딱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가 이렇게 탁 붙어서 마무리가 됩니다. 3단도 사슬 하나를 떠서 시작을 하고 같은 자리, 빼뜨기 했던 같은 자리에다가 첫 코를 떠줍니다. 3단은 2단에서 2개씩 떴다면 3단은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하나, 첫 번째 코에 하나를 떴으면 다시 마커를 꽂아서 표시를 해주시고 그 옆에 코에다가는 2코를 떠주세요. 같은 자리에다가 2코. 하나, 둘.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는 다시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는 다시 2개. 이렇게 해서 3단은 하나, 둘, 하나, 둘을 반복하면서 총 24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3단에 24코를 모두 떠서 가지고 왔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24코를 다 떴으면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해서 마무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4단도 사슬 하나로 시작을 하고 4단은 하나, 2개를 떠주세요. 한 코에 하나, 그 옆에 코에 하나, 그 세 번째 코에 2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요거를 총 8번을 반복해서 32코를 떠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4단도 32코를 다 떴으면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항상 마지막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5단 뜰게요. 사슬 하나를 올려주시고 첫 코부터 시작해서 한 개, 2개, 한 개, 2개를 총 8번을 반복해서 이번에는 40코를 떠오시면 돼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이 원형뜨기의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1단에서 우리가 8코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8코 중에 제일 처음 떴던 한 코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부채꼴 피자 한 조각의 모양이 되겠죠. 요 제일 먼저 뜬 이 한 코를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단에서는 2코로 코늘림을 해줬고 세 번째 단에서는 이 2코 중에 이 마지막 코 뜨는 방향 기준으로 마지막 코에다가 코늘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 개, 2개. 그리고 우리 네 번째 단에서는 마지막 코에다가만 코늘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코에서 코늘림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마지막 코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한 코씩을 떠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 코씩이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첫 코를 8코로 잡았으니까 요거를 8번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단에서 8개씩 코가 늘어나서 8의 배수로 코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럼 지금 5단에서는 마지막 코에다가만 코늘림을 해주는 거라서 한 개짜리를 3번 뜨고 마지막 코에다가만 코늘림을 해줬어요. 그러면 6단에서는 지금 이 5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6단에서는 한 개짜리를 하나, 둘, 셋, 4개를 뜨고 이 마지막 코에다가만 코늘림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코에다가만 코늘림을 해주고 이 앞에 코는 계속 그냥 한 코씩만 뜨기 때문에 이 하나짜리 코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코 늘림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만들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5단 계속해서 하나, 둘 요거를 6번을 반복해서 40코를 떠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5단에 40코를 모두 떠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원형이 작아서 티가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8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팔각형의 모양을 띠면서 코 늘림이 됩니다. 자, 우리가 첫 코를 8코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한 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마지막 코, 항상 요 마지막 코에서 이 부분에서만 같은 자리에서만 코늘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8번을. 그래서 이게 점점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코늘림을 하다 보면 점점 팔각형이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첫 코를 6코로 시작했으면 같은 자리 6번째 코마다 코늘림을 해주기 때문에 육각형의 모양이 되는 거고, 원리는 그래서 요 같은 자리 마지막 코에서 코늘림을 해주면 그 모양으로 각이 잡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팔각형이나 육각형 이 각이 잡히는 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분들은 계속해서 요 한 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마지막 코로 이 늘어나는 요 피자 한 조각에 요 마지막 코에서 계속 코를 늘려주시면 돼요. 그게 오히려 이제 헷갈리지 않고 쉬운 방법이겠죠. 같은 자리에서 계속 코를 늘려주면서 반복해서 떠주면 되는 게 쉬운 방법이긴 한데, 각이 진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이렇게 각 지는 게 싫고 정말 동그랗게 원형의 바닥을 뜨고 싶다, 아니면 꼭 이 가방 바닥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티코스터나 무슨 뭐 러그나 뭐 그런 게 되겠죠. 뜰 때 각 지는 게 싫고 이렇게 원형의 모양으로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6단부터, 그러니까 6단부터 짝수단이 될 때는 코 늘림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6단 짝수단을 뜰 차례인데 우리가 5단에서 하나 코 늘림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요 한 조각에 코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5번째 코에다가만 코 늘림을 해주고 이 앞에 4코에다가는 한 코씩을 떠줄 거기 때문에 이 앞에 한 코씩을 떠주는 이 4코가 짝수가 되죠. 그래서 이 짝수를 반을 나눠서 이 가운데에 코 늘림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 4개, 2개를 뜨는 게 아니라 하나 이 4개를 앞뒤로 나눠주면 하나 2개를 뜨고 가운데 코늘림을 해주고 나머지 뒤에 2개를 하나를 떠주시는 거죠. 한 번은 여기서, 홀수단은 여기서, 짝수단은 요 피자 한 조각의 가운데에서 이렇게 늘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짝수단이니까 코 늘림의 위치를 가운데로 잡아줄게요. 그럼 한 개짜리가 지금 4개니까 이 4개를 2개 앞뒤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한 코를 2개 떠주세요. 한 코에 한 개씩 2개를 떠주고 코 늘림을 해주세요. 같은 자리에 2개를 떠서 코 늘림을 해주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2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조각에서도 한 개짜리를 4번 뜨고 코 늘림을 해줘야 되는데 그 4개를 앞에 2개 먼저 떠주시고 가운데 코 늘림을 해주시고 다시 뒤에 2개를 떠주는 거죠. 한 개씩 2개를. 이렇게 해서 피자 2조각을 뜬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는 각이 졌지만 이쪽은 점점 이렇게 다시 원형으로 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코늘림의 위치를 한 번씩 끝에 두냐 가운데 두냐 이렇게 한 번씩 바꿔주면 조금 더 동그란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6단까지 떴고, 자 이제 7단을 뜰 차례인데요. 7단
7단은 홀수단이니까 이 피자 한 조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마지막 코에다가 코늘림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7단에서는 한 개짜리를 5개 뜨고 코늘림을 해주면 되니까 그대로 한 개짜리를 5개를 먼저 뜨고 이렇게 한 개짜리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먼저 뜨고 이 마지막 6번째 코에다가 2개를 떠서 코늘림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8번 반복하고 올게요. 자, 7단까지 이렇게 떠서 가지고 왔고요. 8단은 다시 짝수단이 됐으니까 이 코늘림을 가운데로 늘려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7단에서 5코 뜨고 2코를 떴어요. 그래서 총 7코가 됐고 이 7코 중에 가운데 4번째 코에다가는 코늘림을 해주시고 양쪽으로 앞뒤로 3코씩 3코씩은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을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슬을 먼저 하나 세워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총 3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이 4번째 코 가운데 코에다가는 코늘림을 해주시고 한 코에 2코를 떠서 코늘림을 해주시고 다시 나머지 3코를 떠주세요. 그러면 우리 피자 한 조각 기준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면 홀수단에서는 이 마지막에 코를 늘렸다면 지금 8단 짝수단에서는 이 가운데에 코늘림이 들어간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8단도 3개 코늘림 3개를 총 8번을 반복을 해서 64코를 떠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단까지 떴습니다. 자, 9단부터 15단까지는 순서대로 9단은 한 개짜리 7개를 뜨고 코늘림을 해주고 10단은 4코 한 개짜리 4개를 뜨고 코늘림하고 4개를 뜨고 11단은 한 개짜리를 9코를 뜨고 코늘림을 하고 12단은 한 개짜리를 5개 뜨고 코늘림하고 5개 뜨고 13단은 한 개짜리를 11개 뜨고 코늘림을 해주고 14단은 한 개짜리를 6개 뜨고 코늘림을 해주고 6개 뜨고 마지막으로 15단은 한 개짜리를 13개를 뜨고 코늘림을 해줘서 총 120코를 떠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제가 영상에서 만드는 크기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만들 거라서 저는 9단까지 총 72코를 떠서 가지고 왔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15단 120코를 떠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옆면으로 이제 가방을 올라갈 차례인데요. 옆면에 일단은 뒤걸어뜨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단에서 15단에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준 이 상태에서 사슬을 뜨지 않고 이 뒤걸어뜨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코의 기둥에다가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걸어주세요. 이렇게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고 두 번째 코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 다시 그러면 이 두 번째 코 나왔던 이 부분에다 다시 넣어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바닥을 뜰 때는 이 코에다가 넣어서 떴는데 옆면에 일단은 여기 이 코 기둥에다가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뒤걸어 짧은뜨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다시 한번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 코 사이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빼기 때문에 뒤걸어 짧은뜨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한 코마다 쭉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뒤걸어 짧은뜨기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냥 짧은뜨기를 하지 않고 뒤걸어 짧은뜨기를 한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바닥면이 있고 여기 옆면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 옆면인데 이렇게 딱 각이 지게 면이 꺾이게 돼요. 화면에서 보시면 그냥 뒤걸어 뜨지 않고 그냥 짧은뜨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뒤걸어 짧은뜨기를 해서 딱 꺾어줬기 때문에 이 각이 지는 거예요. 바닥과 옆면이 정말 딱 각이 딱 떨어지게 이렇게 각이 져서 이렇게 옆면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한 코에 한 개씩 뒤걸어 짧은뜨기를 하셨으면 여기 제일 처음 뒤걸어 짧은뜨기 했던 이 코에다가 마찬가지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자, 사슬을 먼저 세워주시고 빼뜨기 한 자리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건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뜨시면 되겠죠. 이렇게 옆면 2단을 다 떠서 만날게요. 자, 이렇게 옆면 2단까지 떠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준 상태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옆면, 가방 옆면에 이 무늬를 떠줄 건데요. 무늬는 총 4단이 하나의 무늬로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을 떠야 하나의 무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총 지금부터는 A, B, C, D 단으로 표시를 할 거고 이 하나의 무늬 만드는 총 4단 세트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A단은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한길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그러면 첫 코는 사슬뜨기로 3코를 떠서 한길 긴뜨기의 높이에 해당하는 이 기둥코를 만들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슬 3개는 하나의 한길 긴뜨기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옆에 코에다가 두 번째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근데 저는 보시면 이렇게 뜨게 되면 이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조금 보기 안 예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라면 이 사슬 3개를 하나의 한길 긴뜨기로 인정을 하지만 저는 여기 이 빼뜨기하고 사슬을 만들어준 이 자리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하나를 더 뜰게요. 그러니까 이 사슬 3개로 기둥을 올린 이 코는 카운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 새로 만들어준 이 한길 긴뜨기를 시작으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를 총 120코를 떠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길 긴뜨기 뜨는 방법은 긴뜨기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실은 무조건 바늘에 실을 감고 들어가요. 자, 한길 긴뜨기니까 먼저 한 번을 감고 들어갑니다. 바늘에 실을 감은 상태에서 코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하는 것처럼 다시 바늘에 실을 걸어서 가지고 나오세요. 그럼 우리 한 번 감고 들어갔기 때문에 총 3가닥의 실이 걸려져 있어요. 이 중에서 앞에 2코를 먼저 빼주고 다시 뒤에 2코를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을 감아서 2코를 빼주고 다시 실을 감아서 2코를 빼주세요. 이게 한길 긴뜨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을 감고 들어가고 다시 실을 감아서 나오면 총 3가닥이 걸려져 있는데 이 중에 앞에 2개를 먼저 빼주고 다시 뒤에 2개를 빼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길 긴뜨기 무늬의 첫 번째 단에 해당하는 A단은 한 코에 한 개씩 한길 긴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무늬의 두 번째 단이 B단을 만들어 볼게요. B단은 제일 처음에 사슬 하나를 뜨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먼저 하나 해주시고 다시 사슬 2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했던 코로부터 2코를 비우고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한길 긴뜨기 한 코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고 대각선으로 한길 긴뜨기가 연결이 되어 있죠. 다시 사슬 2코를 떠주고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다시 떠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사슬 2개를 떠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마지막으로 한길 긴뜨기를 떴던 자리에서부터 2코를 비우고 여기 세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냐면은 이렇게 산 모양의 가운데에 V자로 한길 긴뜨기가 떠져 있어요.
총 6코를 사용해서 하나의 무늬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닥을 만들 때 6의 배수가 되는 코스로 만들어주세요 한 이유가 이제 이 하나의 무늬가 6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15단을 떠서 120코의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이 6코 이 한 무늬가 총 20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 무늬를 20번을 반복을 해서 만들어 오시면 되는 거예요. B단은 요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늬를 계속해서 떠서 한 바퀴를 둘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사슬 2개를 뜨고 여기 짧은뜨기를 떠줘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무늬와 연결이 돼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첫 번째 짧은뜨기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연결을 해주시면 무늬의 두 번째 단인 B단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세 번째 단인 C단을 만들어 볼게요. 자, C단은 시작 코가 지금 B단에서 끝난 게 여기 짧은뜨기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C단은 여기 V자로 떠준 이 사이 공간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빼뜨기를 2번을 해서 이 시작 코의 위치를 바꿔줄게요. 무늬의 변화는 없이 이 코의 위치만 바꿔줍니다. 자, 여기 사슬 2개를 떴는데 여기 두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를 먼저 한번 해주세요.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이 공간에다가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코의 위치가 이 사이 V자 사이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C단을 떠봅니다. C단은 이 빼뜨기를 한 상태에서 코를 살짝 길게 늘려주세요. 그리고 퍼프 스티치를 뜰 건데, 자, 먼저 바늘에 실을 감아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감고 나오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실을 너무 짧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길게, 제일 처음 늘려줬던 실의 길이랑 비슷하게 길게 늘려주시고, 보통 한길 긴뜨기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총 3번을 반복할게요. 한 번 했으니까 2번, 3번. 3번을 실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요거를 이 퍼프 스티치를 요 V자 모양 안에 총 3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 3개를 만들 때 그 사이에다가는 사슬을 하나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을 감아서 들어가고 다시 감아서 나오고, 요거를 총 3번, 2번, 3번, 3번을 하셨으면 실을 쭉 빼서 다시 사슬 2개를 떠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간이 조금 비좁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실을 감아서 들어가고 나오고를 3번 합니다. 둘, 셋. 충분히 늘려주시고 쭉 뺀 다음에 사슬을 2개를 떠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총 3개의 스티치를 떴는데 이 3개의 스티치 사이에다가는 사슬을 2개를 떠주고, 이 옆에 공간으로 넘어갈 때 옆에 V자 요 공간에다가 다시 3개를 떠줄 건데, 이 옆에 공간으로 넘어갈 때는 사슬을 하나만 떠주세요. 다시 하나를 풀러서 사슬을 하나만 떠주고, 이 두 번째 무늬 만들 때 이 공간에다가 다시 퍼프 스티치를 3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늬 만드는 A, B, C단을 뜨고 있는데, C단은 한 V 모양에다가 퍼프 3개를 떠주는 거, 어려운 거 없이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총 한 바퀴를 둘러서 무늬를 반복해서 떠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C단의 무늬도 퍼프 무늬도 모두 완성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 퍼프 3개와 3개 사이에서는 사슬 하나를 떠서 연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사슬 하나를 떠놓은 상태에서 여기 제일 처음 만들었던 무늬의 첫 번째 퍼프 위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C단도 마무리가 됩니다. C단도. 자, 그럼 D단을 만들게요. D단도 굉장히 쉬운데요. D단은 처음 시작호가 요 퍼프 3개와 퍼프 4개의 요 3개 사이에 요 무늬로 요 공간에서 시작을 해요. 요 하얀색 요 공간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코가 이 뒤로 지나쳐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번에는 바늘을 뒤로 넣어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자, 사슬 4개를 떠주세요. 이때 사슬 4개는 3개는 하나의 한길긴뜨기로 인정을 하고 이 마지막 4번째 사슬은 비워두는 의미로 지금 떠준 거예요. 이 옆에 코를 뜨면 이해가 되는데, 자, 이번에는 어디다 뜨냐면 이 퍼프 사이사이 이 공간, 빈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제일 먼저 여기다 떠주는 거예요. 사이 공간에다가 떠주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를 뜰 때는 사슬 하나를 떠주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떠주는 거죠. D단도 크게 어려운 거 없이 같은 무늬의 반복이니까 그대로 쭉 떠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모두 떠서 한 바퀴를 떠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처음 떴던 사슬 4개로 만들어졌던 이 공간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D단도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가방 옆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리고 이 3단부터, 그러니까 A단부터 A, B, C, D 총 4단을 떠서 무늬 한 세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A, B, C 단을 계속 반복을 해서 이렇게 위로 반복을 해서 원하는 세트의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수량만큼. 이렇게 보시면 저는 총 3세트를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A, B, C, D 단을 계속 반복을 해서 무늬를 떠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영상 설명을 위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늬를 다 뜨지 않고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늬를 원하시는 만큼 다 뜨셨으면 마지막 요 가방, 실제 가방의 윗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끝났지만 위에 단 부분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요 마무리 가방 윗부분을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방 무늬를 원하는 만큼 뜨셨으면 A, B, C, D, D단에서 다 끝나셨잖아요. 그러면 A단을 한 번 더 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슬 3개를 올려서 제일 처음 한길긴뜨기를 떠주고 한 코에 하나씩 뜨라고 했으니까 이 빈 공간에 또 떠줘야 돼요. 이렇게 떠주고 지금 A단을 한 번 더 뜨는 겁니다. 다시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있는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떠주고, 그리고 빈칸 비워뒀던 이 공간에다가도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고, 계속해서 한 코에 하나씩, 그러니까 이번 칸 비우는 게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이렇게 쭉 뜨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방 마무리 1단은 A단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단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방 마무리 1단을 떠주시면 되고, 제일 처음 떴던 사슬 3개의 기둥코에 3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방의 2단과 3단은 사슬 하나를 올려주고 제일 처음 코부터 시작해서 빼뜨기한 제일 첫 코부터 시작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거 없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뜨는 거는 이제 엄청 많이 해봤으니까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죠. 그쵸? 정말 마지막은 빼뜨기로 해주시면 돼요. 자, 빼뜨기로 한 단씩 둘러서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빼뜨기만 해서 한 바퀴를 둘러주시면 정말 가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빼뜨기로 한 바퀴를 다 둘러주셨으면 제일 먼저 했던 빼뜨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실을 잘라주세요. 자, 실을 쭉 빼주신 다음에 요 마지막 빼뜨기 한 그 앞에 코에다가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요 사이로 꼬리실을 뒤로 보내주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요 꼬리실은 이 안쪽에다가 사이사이에 돌려서 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여기 이 가죽 손잡이를 지금 요 빼뜨기로 연결된 이 부분이 티가 딱 봤을 때 티가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요 면을 중심으로 해서 반을 접은 다음에 요게 뒷면이 되는 거죠. 여기 양쪽에다가 이렇게 손잡이를 달아주시면 돼요. 이 가죽 손잡이는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일반 바늘로 꼬매주시면 되는 거예요.